퇴직 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순간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말이 사실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20년을 보내며 꿈꿨던 건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며 모은 퇴직금 2억 원. 내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으니 그 돈이 내 생애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삶의 버팀목이었죠. 그게 바로 나의 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나의 미래는 어느 날 돌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억 원을 이끌고 시작한 사업은 점점 망해가고 마침내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업이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전역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푹 쉬자는 마음으로 퇴직을 맞이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2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불안정성입니다. 퇴직 후에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끊기게 되면 갑자기 돈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준비 없이 퇴직 후의 삶을 시작하면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라지고 말기 마련입니다. 1. 사업 실패의 비극. 나와 같은 사례는 여러 전직 군인들에게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의 생활은 고정된 급여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전역 후에는 그 안정적인 삶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사업의 어려운 측면을 간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작한 사업은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과 시장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된 실패였습니다. 이를 경험한 후 깨달은 건 경험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재정적 충격.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건 바로 생활비입니다. 일정한 급여가 없으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죠. 이는 내가 겪은 것처럼 퇴직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갚거나 가족을 부양하려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적금을 부어놓았던 퇴직금은 자꾸만 줄어들고 결국 이 돈이 다 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3. 정신적인 고립. 그리고 물질적인 불안정성 외에도 퇴직 후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바로 고립입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수록 그 역할을 잃었을 때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군 생활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졌던 나는 퇴직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때 느꼈던 고독감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감정적인 혼란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퇴직 후 준비의 중요성. 그럼 퇴직 후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준비입니다. 퇴직 후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 후 급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워 퇴직 후에도 일정한 자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 준비. 퇴직 후에는 직업적인 역할을 잃게 되면서 자아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확장.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쌓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고립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진정한 의미. 퇴직 후 삶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퇴직 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그냥 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퇴직 전부터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만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 느낀 공허함과 두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퇴직 후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보세요. 그 준비가 당신의 퇴직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후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립을 겪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보다 구체적인 실용적인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팁을 공유할게요. 1. 퇴직금 관리 방법.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투자하는 방법이나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후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재정 계획의 기본. 먼저 퇴직금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단순히 일시적인 생활비가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되게 하려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무리하게 높은 리스크의 투자 상품에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퇴직금을 적절히 나누어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배당금 지급 주식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고 남은 일부는 상장 지수펀드 ETF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사례. 어씨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1년간 평생 열심히 일해온 보상으로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반면 B씨는 퇴직금을 안정적인 채권과 배당주에 분배한 뒤 매달 조금씩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며 나머지 자금을 다른 투자에 분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고 경제적인 위기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바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팁. 퇴직금을 관리할 때 30%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퇴직 후 소득원 만들기. 계속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면 퇴직 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을 원하지만 전통적인 직장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후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C씨는 퇴직 후 자신의 전직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군 복무에서 얻은 리더십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차츰 경험을 쌓아가며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 3년 동안 안정적인 프리랜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팁.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려면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보안 관련 자문이나 전략적 관리 같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준비. 자아 찾기,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정신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던 시절 직장에서의 관계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퇴직 후 그것이 사라지면 자아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찾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D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차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점차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 2회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팁. 퇴직 후 자아를 찾는 활동으로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운동이나 취미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 퇴직 후에도 계속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을 살아라.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단지 취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E씨는 퇴직 후 온라인 코딩 강의를 수료하며 프로그래밍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후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을 시작했고 퇴직 후에도 충분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E씨의 경우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이 퇴직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 좋은 예입니다. 전문가의 팁. 퇴직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여러 온라인 강의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학습이나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준비된 삶을 살자. 퇴직 후의 삶을 잘 준비하려면 단순히 돈을 아끼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관리,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정신적 준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위한 준비와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조언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잘 반영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면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